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또 신의 두 수,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를 정치 선동 기회로 악용하는 것들, 이것들은 좀 완전히 민주파리 독사 새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부수는 자유민주주의 주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보를 내세우지만 실질은 종북, 주사파, 좌빨, 악마들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더불어민주파괴당, 민주파괴 변호사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양아치, 앤더 독사 새끼들로 보입니다. 법 팔아 밥 처먹는 허접한 짱돌뱅이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이태원 사고를 법팔이, 시체팔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 유족들 부추겨서 국가 배상 소송질을 한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부수려고 부수어서 정치적 이득까지 이제 덤으로 보너스로 얻으려고 지금 선동질 해대는 인간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배상 소송인단 모집한다고 저렇게 지랄을 하는데, 저 좌빨 마귀들 물먹이는 매우 간단한 그런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어떤 국가적인 그 애도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월드컵 거리 응원도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거리 응원하면은 저도 가끔 나가서 신나게 놀고 그러는 편인데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유족들 슬픔을 좀 달래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부상자들 빨리 이제 쾌유를 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강력한 방법, 물먹이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있었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 독사 같은 것들이 소장을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생각한 그걸 이제 공개를 해서 그 허접한 그 변호사 연놈들 물을 왕창 먹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킹 오브 킹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신의 한 수를 바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바로 대통령실이 국가 배상을 먼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러면 저 소송이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따위 법 장사치들도 다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바로 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익사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소송이라는 거는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다 실패했을 때 최후의 옵션 아닙니까? 국가 간의 외교가 끝나면은 이제 전쟁이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분쟁이 말로 해결 안 되면 이제 가는 게 법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일도 양단입니다. 그야말로 일도 양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그 판사들이, 현명한 판사들은 이 화해를 권하지 않습니까?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입니다. 분쟁 해결의 원칙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도 협상하는 게 바로 재소전 화해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하면은 법 장사치, 변호사 연놈들이 돈 버는 것이지 정작 피해자 구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비용이 20% 든다면 변호사 없이 80% 이상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태원 사고, 이 본질은 안전사고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전 용산 경찰서장 이임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2 상황관리관이었다고 하는 류미진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이임재라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고 보고를 하지도 않고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도로를 빙글빙글 그 관용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간 다 허비해 버리고 상황 보고서에는 거짓말 써서 허위 보고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전에 제가 올린 다른 영상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막을 수 있었던 그 사고가 발생한 것, 즉 그러니까 현장 안전사고 예방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바로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저게 전부 다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저거. 당연히 해야 할 일 안 하고 직무유기 이게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사상자 발생했고 그리고 그 불법행위와 사상자라는 그 결과 발생에 인과관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용자인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관리관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국가배상 그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한테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변론이고요. 변론이고 이제는 소송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와 소송인단의 피고와 원고로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예? 협상을 하지도 않고 먼저 협상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가령 저 전쟁을 하면 말이죠. 저 허접한 그 변호사 장사치 따위가 저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협상과 전쟁은 작동 원리가 완전 다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이제 본다는 겁니다. 모든 소송 요건, 즉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액을 원고, 즉 피해자 측이 전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전부 증명해야 합니다. 다 다릅니다. 예? 지금 158분인가요? 어제 또 한 분 치료받으신 분들 돌아가셨다고 해서 157분인가 8분인가 이렇게 되죠. 그분들이 각각 원고들이 그들이 언제부터 어느 경로를 거쳐서 사고 난 그 장소에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고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국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아서 손해가 난 모든 것을 전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사고 현장 당시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분들, 소방분들, 그 다음에 그 파견 나온 각 대학병원의 그 의료진들, 또 일반 그 헌신적인 시민들 얼마나 헌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는 변호사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원래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그냥 손해배상 소송은 용돈벌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진짜 목적은 죽자 사자 이제 윤석열 정부 무너뜨린다. 요 정치 선동질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거, 요게 진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 이것 때문에 결국 소송을 하면은 피해자들은 원고들이 손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최초 사고 발생이 밤 10시 15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미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이전부터 인파가 너무너무 많아서, 112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빗발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빗발쳤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과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양날의 금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위험했는데 피해자는 왜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 과실도 매우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상태에서는 이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과실도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절하게 나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참사 발생 대여섯 시간 전서부터 인파가 빡빡했다. 너무 위험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 피해자 과실도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고, 이거 제대로 싸움이 붙게 되면은, 즉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입니다.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그 싸움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상계 비율이 적어도 50% 넘을 거라고요, 저거. 예? 적어도 50% 넘고요. 많으면은 80%, 90%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 값 제외하고 나면은 돈 버는 거는 변호사밖에 없다 이거죠. 네?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몇 푼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국가는 장례비하고 위로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돼 버립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소송하면은 변호사들만 돈 벌고 정작 피해 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응하신 것을 본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신 거 100% 인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허접한 양아치 같은 법돌이, 법순이들이 법장사 또 정치 선동하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배상 협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원래는 쟤네들이 소송을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하면은 바로 아예 국가가 알아서 국가배상을 이렇게 해주도록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이런 말 제안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저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은 일종의 재소전 화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끝이 아니죠. 저렇게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또 매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가령 이임재나 류미진 등은 분명히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중과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배상해준 그 모든 돈은 이임재나 류미진이 대신 물어내야 합니다. 그게 구상권입니다. 예? 원래 과실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은 그 불법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안 하지만, 못하지만, 이번에는 저거 완전히 일종의 경찰대 호남 마피아, 완전히 반란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고요. 고의로 사고를 키운 거 아닌지 매우 지금 강하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경찰 수사 이걸 못 밝히면 검찰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예방 또는 확대 방지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모든 머슴들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민이 주인이니까 이 주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까지도 제대로 하는지, 즉 피해자 구제는 충분히 해주면서도 책임 있는 가령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112 상황관리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배상해준 그 금액 상당을 전부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상권 행사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신의 두 수는 말이죠. 신의 두 수, 신의 한 수, 이제 위에서 봤고요. 신의 두 수는 윤석열 대통령 최근 외교 성과로 드디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사회에 돌아온 거 아닌가, 이겁니다.
어떤 뭐 공정, 또 뭐 자유, 인권, 상식,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이런 어떤 그 공통의 가치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그 선진국, 이 선진 그 사회의 중심 국가로 대한민국 국격을 올려버린 거 아니냐,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사 한번 보시면은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점령한 유크레인 영토에서 물러나야 하고 러시아가 죽이고 부순 거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하기 싫으면 부순 거 부수기 전 상태로 돌려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불법행위 이론입니다. 네? 중공에 대해서도 대만 그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이거 힘을 기초로 현상 변경하는 거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의사에 반해서 대만이 좋아서 뭐 우리 중공하고 이제 합쳐버리겠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만이 그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대만을 합병하는 것은 그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죽이고 부수는 짓을 한다면은 그거는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공이 불법 행위 책임으로 전부 배상해야 할 거다. 이걸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이 저런 불법 행위를 하면은 국제 질서를 어긴다면은 대한민국이 자네를 응징해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정당하게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거 저는 순위 두수라고 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프랑스, 독일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한번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에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여튼 뭐 프랑스, 독일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까지는요 유럽의 핵심 동맹국이죠. 나토를 잇거나 아주 절친이 돼 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싸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후 지금까지 자유민주 세계의 핵심 동맹으로 지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주적은 북공이고 중공입니다. 일본은 대략 80여 년 전 한국의 주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일본은 사죄했고요. 배상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것이고요. 그 후에는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인권 이런 걸 공통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친구입니다. 현재의 친구입니다. 한국 현재의 친구는 일본이고요. 미국이고요. 또 한국의 현재의 적은 북공이고 중공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선의의 경쟁해야 하겠죠. 그리고 한국의 국격이나 한국의 국력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더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국이 일본 추월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일본에게 질 수는 없죠.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뭐 한일전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지 기분이 좋지. 지면 짜증나죠. 그렇습니다. 중공은 적이고 일본은 친구라는 사실 이거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뭐 중공과의 불필요하게 뭐 마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중공은 중공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서로 장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전제는 한국, 미국, 일본 이 경제, 안보 동맹 이거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 성과 저는 지지를 하게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